같은 책터널 사이에서 시간의 흐름도 있게 만드는 헌책방. 낡은 종이의 퀴퀴한 냄새가 추억을 불러오는 이곳에 모처럼 나들이 온 이주연 아나운서. 오래된 책숲에서 조심스레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헌책 좋아하세요? 헌책방에 오면 냄새가 있잖아요. 왜? 헌책의 냄새. 예, 그게 좀 독특한 냄새가 정겹고요. 그리고 이런 데 오면은 꼭 이렇게 한 권씩 좋은 책, 보물 같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예, 고전 문학 작품이 그런 보물 같아요. 평소에 잘 눈에 띄지 않지만 네. 우연히 책장에서 꺼내 들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네. 오늘 만날 작가도 그런 작가인가요? 예, 닥터 지바고로 유명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오늘의 작가입니다. 네. 20세기 초 연이은 혁명과 세계대전에 시달린 러시아. 그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아픔을 글로 증언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아방가르드 시인이던 그가 11년에 걸쳐 완성한 최초, 최후의 장편소설 닥터 지바고는 혼란의 격동기 속에서도 숭고한 시인으로 살고자 했던 의사 유리 지바고와 연인 라라의 비극적 사랑과 운명을 그렸습니다.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 유리 지바고가 제목처럼 의사이지만 시인이기도 했잖아요. 작가인 파스테르나크도 사실 시인이었죠. 예술가 집안이었는데 네. 아버지는 화가였고요. 그 톨스토이 부활의 사파를 그린 네. 화가로 유명한데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대 쟁쟁한 이제 그 작곡가 음악가들이 파스테르나크의 집에 와서 이렇게 연주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린 파스테르나크가 기가 죽어서 피아노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인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57년도에 이제 이 책이 출간이 됐고 58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게 됐는데 이 수상을 거부했다면서요? 이제 40년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닥터 지바고를 쓰기 시작해요. 발표까지는 뭐 생각을 못했었고 네. 스탈린 체제 하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1953년에 이제 스탈린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나머지 한 절반쯤 쓰고 있던 작품은 이제 부랴부랴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5년경에 작품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네. 러시아에서는 출간이 어려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57년에 해외로 원고를 이제 유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57년에 처음 이제 출간이 되고 소련 내부에서 굉장히 격렬한 비난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파스테르나크가 굉장히 그 상심하게 되고요. 소련 당국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하려거든 아예 러시아를 떠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방하겠다고 이제 엄포를 놨는데 예. 이 파스테르나크가 이 노년이었고 자기 조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타의에 의해서 노벨상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파스테르나크가 1960년에 세상 떠나게 됐는데 네. 화병으로 죽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벨상 수상과 뒤은 파문, 스캔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조용하게 좀 더 살았을 작가인데 말년에 이 굉장히 큰 이제 스캔들이 터지는 바람에 네.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가를 얘기를 하면 파스테르나크를 노벨상 수상 작가로 알고 있단 말이죠. 네. 못 받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수상은 이제 결국 작가 사후에 아들 예브게니 파스테르나크가 이 1989년에 가서야 대리 수상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최근 닥터 지바고의 노벨상 수상이 사실은 소련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미국의 비밀 작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최근에 뭐 보니까 다른 설도 있더라고요. 당시 1957년에 그 소련이 스푸트니크라는 이제 우주선을 처음 발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제 군비 경쟁이 격화되던 시기였는데 미국으로서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였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를 반전시키기 위한 계기가 필요했는데 파스테르나크의 노벨상 수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공작이 펼쳐진 걸로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국인 러시아 사람들은 언제 이 책을 보게 된 건가요? 공식적으로 이제 출간 허용된 작품이 아니고
독서도 금지된 이제 그런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이 공식 출간은 1988년이니까 무려 30년 동안은 몰래 사본으로는 읽을 수 있었어도 정식으로 출간된 책으로는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오마 샬프가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 작품은 65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게 러시아에서 그럼 찍히지 않았겠네요? 예, 금지된 작품이니까 영화를 네. 거기서 찍을 수는 없고 출연 배우들이 러시아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네. 배경도 러시아는 아닙니다. 스페인, 뭐 캐나다 이런 데서 찍었다고 그러고요. 네. 뭐 거기 스페인에서 찍은 장면에서도 얼음 궁전 같은 거 그런 설경들 다 이제 가짜로 이렇게 만든 거라 그럽니다. 이 소설은 피의 일요일을 물꼬로 터진 러시아 혁명, 10월 혁명 직후 발발한 내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 두 번의 세계 대전 등 1901년부터 53년까지 러시아 격변기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그렇게 출간도 불허했던 이 작품 실제로 그 반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가요? 좀 더 정확하게는 혁명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고 다만 혁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네. 작품에서 이 지바고가 내전 기간 동안에 이제 백군과 적군을 왔다 갔다 해요. 자기의 어떤 명확한 정치적 입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긴 어렵죠. 이 작품에서 유일한 관심사는 이제 시를 쓰는 겁니다.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 집거해가지고 삶의 수수께끼, 죽음의 수수께끼, 그다음에 예술의 매혹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썼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무언가 남기기 위해서 예술 작품. 그렇죠. 이 작품은 뭐 파스테르나크가 생전에 한 인터뷰에 보면은 이제 동시대인들에 대한 부채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스탈린 체제하에서는 이제 우리 2천만 명이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네네. 숙청당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작품을 통해서 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그 빚을 갚는다라는 거는 이 작품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를 이렇게 그 증언하고 기록하고 남겨두는 거죠. 한편 소설 속엔 유리 지바고와 라라의 운명적 사랑이 펼쳐집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암흑의 시절 서로에게 촛불이 되었던 두 사람. 하지만 현실은 이들의 사랑을 갈라놓고 맙니다. 라라의 실제 모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올가 이빈스카야라는 이제 아마추어 여성 시인이 있는데 네. 파스테르나크와 교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이였나요? 예,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파스테르나크는 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정인이 따로 지바고랑 있었군요. 비슷해요. 지바고도 결혼한 상태였지만 자기 라라하고 또 연인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네. 지바고가에게서 이제 라라가 그런 의미를 갖듯이 네. 이 창작과 글쓰기에 많은 영감과 어떤 도움을 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소설로 돌아가서요. 소설에서 라라가 닥터 지바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라고 할 수 있고 네. 러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남편 그 파샤 안치포프에게는 안치포프는 그렇게 생각하죠. 라라의 존재 자체가 시대의 기소장이다. 그러니까 라라의 그 고통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 당대 러시아의 어떤 운명, 고난 그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상황 전개가 조금 우연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스크바에 지바고가 돌아왔을 때 얻은 집이 이제 이 파샤와 라라의 신혼집이라는 설정. 그 다음에 전선에서 또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제 의사와 간호사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우연성이 너무 남발된다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작가 파스테르나크가 알고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스테르나크는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스테르나크는 마치 운명의 끈으로 이게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작가적 세계관의 반영이 이 작품에서는 그런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우연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사내였던 라라의 남편 파샤. 하지만 원칙의 잣대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그는
결국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잔혹행위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작품 속에 또 라라를 사랑하는 이제 파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소설 속에서는 이제 지바고하고 삼각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인물일까요? 네, 파샤는 혁명가이고요. 그 가명으로 이제 스트렐리코프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제 저격수란 뜻입니다. 라라를 위해서 이제 혁명에 헌신했지만 누명을 쓰고 이제 쫓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자살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적군에게 쫓기던 적군 사령관이었지만 이제 누명을 덮어쓰고 이렇게 쫓기게 되거든요. 죽기 직전에 이제 지바고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지바고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지바고가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샤가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무슨 소리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샤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대의 기소장으로서의 아내의 복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아내는 자기를 사랑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파샤가 이 혁명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샤의 죽음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런 혁명의 어떤 아이러니, 비극성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말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파샤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지바고와 라라의 사랑이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지바고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라라는 또 수용소 이후에 행적이 묘연하게 되고 이렇게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만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거는 그 당대의 비극성에 충실한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바고는 이제 작품에서는 1929년에 이제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는 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29년이라는 게 약간 상징적인 연도인데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이 파스테르나크가 보기에는 이제 종언을 구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시를 썼던 유리 지바고. 그는 불행하게 죽었지만 그가 남긴 25편의 시로 되살아납니다. 삶은 끝나도 예술은 영원불멸이란 작가의 메시지는 소설의 에필로그가 됐습니다. 지바고를 통해서 파스테르나크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이 지바고가 러시아어로는 삶이란 뜻입니다. 삶. 예, 삶이란 뜻은 이제 고대 러시아어의 형용사형인데 말하자면은 한국어로 하면 이제 이름이 생인 거죠. 이 파스테르나크는 이 시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삶이 이렇게 구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그냥 이례적으로 이렇게 어떤 생물학적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하는 거고 영속적인 삶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작가적 세계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혁명에 대해서 눈에 띄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파스테르나크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혁명기에 이 소련 체제에서 이렇게 강요됐던 생각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그런 삶인데 지바고도 그렇고 파스테르나크도 그렇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좀 더 가치 있는 목적에 받쳐줘야 되는 거지 세상 바꾼다는 어떤 핑계에 그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파스테르나크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리 지바고가 25편의 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처럼 파스테르나크도 이 단 한 편의 소설을 남기고 70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닥터 지바고는 세계의 명작으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선생님하고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지난 4번에 걸쳐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분명히 되셨을 겁니다. 이현우 선생님과는 오늘까지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탄생 450주년을 맞은 영국의 대문호죠.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